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피임법 중에 임플라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이 80년간 성생활을 한다고 할 때 39년간 가임기가 있습니다. 그 39년간 어떻게 하면 임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임신을 피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훨씬 행복하고 건강한 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임과 성병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정복해야 할 영역입니다. 1년 동안 피임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커플이 임신할 확률은 몇 %일까요? 90%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년 동안 피임을 하지 않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10%이고 이런 불임 환자들은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90%의 커플이 피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커플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인생의 삶의 행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피임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피임 방법에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는 피임과 그냥 사서 할 수 있는 피임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의학적인 피임 방법이라고 하는데 피임약이나 이것도 이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이 있고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이 있죠. 그리고 주사, 사야나라고 하는 주사가 있습니다. 임플라논, 이 팔에다 끼우는 거죠. 그리고 자궁내 장치, IUD라고 하는데 루프도 있고 미레나, 카일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있고 비의료적인 것은 주로 콘돔이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여성용 콘돔이 들어와서 많이 팔리지 않아서 사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용 콘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히 임플라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는 미혼이고 그다음 1, 20대입니다. 내 딸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데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떤 피임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여성들은 병원에 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럴 때 임플라논 이게 팔에다 끼우죠. 피임약은 병원에 와서 처방받을 수도 있고 약국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콘돔도 그냥 약국이나 그리고 편의점, 쿠팡 이런 데서 시킬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임플라논은 병원에서 와서 반드시 해야 되는 피임 방법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왕성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어쩌면 매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피임 방법으로는 피임약, 그냥 매일 먹으면 되겠죠. 그리고 임플라논, 팔에다 끼우는 거, 그 다음에 IUD, 루프나 미레나 콘돔을 쓸 수 있겠죠. 여기도 임플라논이 들어가 있네요. 어린 나이에 병원에 가기 싫고 성적으로 왕성할 경우 임플라논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피임을 하고 싶은데 귀찮아요. 뭘 사고 뭘 먹어야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찮아서 무언가를 챙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임플라논, 루프, 그리고 수술이 있습니다. 피임약이나 콘돔은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갖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귀찮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잊어버려서 아차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뭔가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 팔에다 넣고 자궁에다 넣고 그리고 애를 다 낳았다. 근데 나는 다른 거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러면 수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1, 20대고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데 성적으로 왕성하고 그리고 뭔가를 챙겨서 하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으로 임플라논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1, 20대 자녀를 돕고 그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내야 돼요. 그럼 외국에 가면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피임약도 비싸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임플라논을 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굉장히 임플라논이 좋습니다. 성관계만 하면 질염이나 골반염이 생겨요. 그리고 허리가 자주 아파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피임법으로는 자궁에다 끼울 경우는 자궁과 관계된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궁 이외에 끼워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피임약, 콘돔, 임플라논이 있습니다. 임플라논은 팔에다 하기 때문에 자궁과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항이 모두 공통적인 사람, 골반염이나 질염이 잘 생기고 젊고 어리고 병원에 가기는 싫어하면서 뭘 챙기기 귀찮아하고 그리고 성관계를 자주 하는 성적으로 왕성한 나이에는 임플라논이 굉장히 좋습니다. 임플라논은 이식 피임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임플라논을 임플란트하고 잘 헷갈리거든요. 임플란트는 이에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씹는 거죠. 그러니까 팔에다 이식하는 것, 그래서 논자가 불었죠.
오가논에서 만들어서 논자를 붙인 것 같고요. 미국의 오가논 회사에서 임플라논이라는 제품을 2006년도에 출시해서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합성 프로게스틴, 에토노게스트렐을 함유했는데 이게 몸에서 3년간 조금씩 분비되면서 착상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몸에서 녹지 않은 플라스틱 재재고 회백색이고요. 길이는 4cm에 직경이 2mm, 한 4cm에 2mm 정도. 성냥개비 그 빨간색 잘라놨을 때 그 정도 길이. 그리고 피하에 이식을 합니다. 임플라논 실물 사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2mm 두께입니다. 이게 팔 안쪽에 이식이 되는 겁니다. 임플라논 시술이 얼마나 간단한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일단 리도킨으로 국소 마취를 합니다. 주로 팔의 EV도 합니다. 이쯤 되죠. 그리고 임플라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그리고 쭉 하면 지금 임플라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한 1, 20초도 안 되는 굉장히 간단한 시술입니다. 임플라논의 작용 기전은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요. 그럼 정자가 잘 통과를 못하겠죠. 그래서 질내에 사정된 정자가 자궁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지 않도록 배란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이동 못하게 하고 난자가 배란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플라논의 장점은 가역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임 시술은 한 번 시술하면 임신이 절대 안 되니까 다시 푸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빼거나 3년이 지나면 임신이 안 되는 거고 3년 동안 피임이 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자리에 있으면 99.9%가 피임 효과가 있고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하겠죠. 시술 동영상을 봤겠지만 1, 20초도 안 걸리는 굉장히 간단한 시술입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유 수유를 하는데 피임약을 먹기 싫고 루프도 끼기 싫고 한 3년쯤 후에 애를 낳고 싶다. 그럴 때 임플라논을 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처럼 매일 복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귀찮지가 않죠. 한번 딱 끼워 놓으면 3년간은 피임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피임법이 우리가 10가지가 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고 임플라논이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플라논은 일단 하게 되면 생리의 양과 패턴의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임플라논을 한 다음에 한 2,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 1년 안에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기 때문에 약간 성욕의 변화가 와서 성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통, 구역질, 유방통이 있을 수가 있고 가장 큰 단점이 체중 증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체중 증가가 하는 건 아닌데 임플라논을 빼는 첫 번째 이유가 살이 찐다. 두 번째 이유가 불규칙적인 출혈입니다. 이게 이제 감당할 만큼이면 괜찮은데 너무 귀찮아서 감당이 안 되거나 다이어트가 절대 안 된다. 다이어트 약을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플라논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임플라논은 프로게스테론이기 때문에 흡연을 특히 같이 할 경우 혈전이나 뇌졸중,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세 이상이고 담배를 핀다. 그리고 피검사를 했는데 약간 피가 탁하다. 혈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임플라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플라논은 콘돔처럼 성병을 예방해 주지는 않습니다. 임플라논에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인 경우, 그리고 유방암하고 자궁암 이런 암이 있는 경우, 그다음 프로게스틴 제제에 민감한 경우, 그리고 간이 안 좋은 경우, 뇌졸중이 있는 경우, 혈전과 색전증이 있거나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경우 이럴 때는 안 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임플라논을 끼게 되면 보통 병원에서 이런 카드를 줍니다. 임플라논을 언제 이식했고 이거는 의사가 갖고 있는 보관용이고요. 환자한테 이걸 줍니다. 그리고 언제 이식을 했고 그리고 언제 제거할지 팔에 어떤 쪽에 했는지 체크를 합니다. 환자 이름 쓰고 홍길동 그 다음에 2020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2023년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주로 오른손잡이는 왼손에다 끼거든요. 그러면 왼손잡이는 오른손에다 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보통 이 위치에다 끼게 되고 이 카드를 받게 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카드를 보고 제거해야 되는 날짜나 혹은 교체하고 싶으면 그 날짜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임플란론은 어떤 이유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부작용이 없으면 3년 후에 제거하고 혹시 임신 계획이 있으면 그 사이에 제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어도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하는 데는 한 3분 정도 걸리고요. 제거 후에 한 6주 이내에 배란이 되기 때문에 임신을 원한다 그러면 한두 달 전에 와서 빼면 되겠습니다. 간혹 임플란론이 깊숙이 들어갔거나 혹은 살이 많이 찐 경우 안 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안내한 다른 병원의 다른 의사한테 가서 빼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임플란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출산을 했는데 모유 수유를 할 예정이라고 하면 언제쯤 낄 수 있나요? 그럼 출산 후에 한 4주 후에 끼면 되겠습니다. 임플란론을 했는데 언제부터 성관계를 하는 게 좋나요? 물어보면 보통 생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피임법은 생리 중이거나 생리 끝나고 하는데 생리하고 5일 이내에 만약에 임플란론을 했다. 그럼 바로 피임이 되는데 생리가 끝나고 한 5일 후에나 왔다. 그러면 다른 피임법을 그 사이클에는 하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론하고 미레나가 가장 기전이 비슷한데 그 안에 프로게스테론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론은 팔에다 끼워서 3년간이고 미레나는 자궁에다 시술해서 5년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다른 피임법을 다 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혹시 이제 미레나 같은 경우는 특히 자궁 근종이 있거나 생리통이 심한 사람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보험도 되는 피임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궁에 있는데 계속 골반염이 생긴다. 배가 계속 아프고 하열이 있다. 근데 미레나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럴 때 임플란론을 낄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론은 전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있는데 물론 미레나도 살이 찔 수는 있지만 주로 자궁에 작용하기 때문에 임플란론보다는 살이 좀 덜 찌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론 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부정출혈이거든요. 이것은 보통 길게 6개월 정도 있고 그 전에 부정출혈이 있었고 부정출혈이 지속된다. 그럼 일단은 난소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몸에 안 맞다. 그러면 일단 제거를 고려합니다. 임플란론 후에 출혈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해야지 임플란론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임플란론 후에 체중 증가가 가장 고민인데 일부에서 임플란론 넣는다고 다 체중 증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부에서 있을 수가 있고 이게 호르몬제 피임법이거든요. 그래서 피임약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체중 증가 보일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살이 찌면 제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만약에 저희 딸한테 어떤 피임법을 해줄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임플란론이었고 제가 아는 지인 의사선생님들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임플란론을 많이 하고 가십니다. 그만큼 성적으로 왕성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자주 갈 수 없는 형편인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론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피임 후에 부작용이 있어도 피임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산부인과 여의사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이었습니다.